작년에 암 수술로 의료비를 500만 원이나 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15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국가에서 의료비를 돌려준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오늘은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돈을 돌려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90%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암 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받으면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료비 부담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상한액이 80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는 123만 원입니다. 소득 50%에서 100% 사이는 246만 원입니다. 소득 상위 30%는 369만 원입니다.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상한액이 585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1년 동안의 의료비를 집계해서 상한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보통 다음 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시작됩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인정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 진료 차액, 특진료,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약값, 검사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이 낸 의료비만 계산됩니다. 다만 세대가 같다면 세대 단위로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시기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 환급이지만 계좌 정보가 없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받으면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니 주소가 바뀌면 꼭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후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 환급이 안 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는 더 혜택이 있습니다.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원래부터 낮습니다. 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에 도달하기는 쉬워도 실제 부담액은 더 적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는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한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상한액이 인하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등을 합쳐 연간 4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분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습니다. 상한액 123만 원을 초과한 277만 원의 90%인 249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151만 원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여성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 받았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350만 원 나왔습니다. 이분은 소득 중간 구간으로 상한액이 246만 원이었습니다. 초과분 104만 원의 90%인 93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자동 환급이 원칙이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확인하고 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선택하세요. 비급여는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큽니다. 셋째, 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파악하세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치료받게 하면 상한액에 빨리 도달합니다. 물론 건강이 우선이지만 계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연말에 의료비를 정리하세요. 다음 해 2월에 환급이 시작되니 연말에 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대략적인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소와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환급금이 제대로 입금되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계좌를 바꾸면 꼭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공지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신의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낸 의료비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확인하면 환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국가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수증을 챙기고 자신의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생생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